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영화에 대한 얘기나 영화를 추천해달라, 재밌게 본 영화, 이런 말씀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원래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 영화 중에서도 오늘은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황금종려상,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잖아요. 최고상. 정말 굉장한 일인데 이 작품이 과연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굉장히 정당한 평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 스포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제가 받은 느낌이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약간의 해석,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가 느낀 감정은 굉장히 잔인할 만큼 적나라하다, 그거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냐면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잔인할 만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프랑스 영화에서 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감독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보다는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어떤 결과의 하나로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냥 알려줄 뿐인 거죠. 이거 잘 됐어 잘못됐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난한 자와 빈한 자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자의 어떤 횡포, 갑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부각을 시키는데, 보통은 이 영화에서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그 부자들에 의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알게 모르게 어떤 얄미운 감정이나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건 사실 하나도 없어. 그들끼리만 있을 때 이 없는 사람들 욕하고 이런 거? 그거는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사실 그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이라거나 이 정도까지 절대 안 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네끼리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지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 성격적으로나 위선, 잘못됨 이런 게 있어야, 그래야 저 나쁜 놈들 아이고 이렇게 비난이라도 할 텐데, 딱히 잘못한 것도 없이 나의 상황 때문에 그냥 내가 비참하고 비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막 서운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생충, 어떤 숙주의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벌레죠. 그래서 부잣집에 기생하려고 하는 이 최우식네의 그 가족들이 기생하려고 하는 부잣집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이미 기생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악의적인 방법으로 몰아내요. 그 운전기사도 그렇고 그 집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도 기생하는 입장인데 다른 기생충을 잔인하게 몰아낸 거야.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굉장히 안 좋게 그 자신들이 몰아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고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암시하는 게, 제일 처음에 송강호가 집에서 이 곱등이 이러면서 손가락을 확 튕겨버리잖아요. 곱등이도 어떤 기생충이잖아요. 근데 지네도 기생충인데 또 지네한테 기생하고 있는 애들은 또 잔인하게 쳐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소독하는 차 지나갈 때 연기를 마시는 그런 장면,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지네가 죽는지도 모르고 지네한테 기생하고 있는 다른 애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또 내리는, 그런 암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해석들을 되게 많이 해서 뻔하게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봉준호 감독만의 그 특유의 그 시적 허용이 저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어요. 시적 허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돌로 사람을 내리치고 이런 거죠. 사실 진짜 마음먹고 얘네를 확 없애버림으로써 우리 가족의 비밀을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총대 매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심산이었잖아요, 최우식이. 근데 사실 살인을 정말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굳이 무겁게 그 돌을 가져가지 않겠죠. 칼이나 망치 같은 걸 이용하면 됐겠죠. 근데 사용하기도 불편하게 지가 감당하기도 힘든 돌을 들고 간다는 거, 그런 건 시적 허용이죠. 암시. 그 돌이 부와 명예, 재산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놓는 거죠. 도저히 그걸 못 놓겠고, 나에게 그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걸 못 놓겠고,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도 죽일 마음이고, 이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계속 달라붙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탐욕, 이게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종전의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들과는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쁜 역할인 거죠. 부자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네가 지네끼리 막 그 사람한테 기생하기 위해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시적 허용은 지하에 있는 사람이 최우식을 막 쫓아가고 이럴 때도 사실 벽을 짚지 않고 빠르게 쫓아가면 되는데 굳이 그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탁탁탁탁 벽을 치면서 오히려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면 이제 최우식이 목에 줄을 감게 되는 것도 그 올가미처럼 그 탐욕이 자신의 올가미가 돼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뭐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고,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다 시적 허용인 거죠. 아, 이 말을 빼먹어가지고 장면을 삽입해서 배경이 다릅니다. 아무튼 그 봉준호 감독 특유의 시적 허용들이 사실은 제법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디테일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연출을 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현실감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잡으러 가는데 막 벽 짚고 왜 그래, 그냥 빨리 가서 잡아야지. 사람 죽이려는 애가 무슨 돌멩이로 사람 치려고 그럽니까? 계획하고 막 접근하는 건데 칼이나 망치 가져가야지. 그리고 또 그 뒤에서도 목 올가미로 이렇게 목을 맬 게 아니라 뭐 막대기나 이런 걸로 그냥 내리치면 되겠죠. 굳이 왜 목을 감아요? 그런 건 어떤 암시하는 바도 있고 더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도 사실 입에 먹혔던 애를 막 끄집어내고 이런 거 굉장히 시적 허용이죠. 영화 맷 데이먼이 나오는 본 아이덴티티 이런 데서도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애가 빨간 가방을 메고 중요한 걸 넣어가지고 도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빨간 거 다 튀니까 다른 거 검은색 가방 달라고 하거나 하다못해 다른 옷 같은 거 하나 더 해서 보자기에 싸도 되고, 그런데 굳이 빨간 가방을 가져가는 건 어떤 앞으로 일어날 아주 화끈하고 위험한 경고성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인 거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라고 보는 건데, 봉준호 감독 영화에는 항상 그런 시적 허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제가 말한 대로 비현실적인데 그거를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굉장히 몰입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연출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감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고 점점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그게 너무 진짜 같고 몰입이 확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적 허용의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설프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기서 무슨 저러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반응하겠지만,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몰입감 있고 현실감 있고 우리의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파고들다 보니까 그런 장치들로 인해서 전부 다 현실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적 허용들이 오히려 그럴 법하게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봉준호 감독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소재의 어떤 신박함, 스토리 전개의 당위성, 흥미 뭐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그 시적 허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외부적인 디테일함, 그게 봉준호 감독의 진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뭐 암시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남들이 말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들을 좀 말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정리하면 이 영화가 정말 잔인할 만큼 적나라했다라는 거는 모든 거기 나오는 커플들이 다 성적인 욕망을 다 표출해요. 송강호가 그 집에서 몰래 자기 와이프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 부자 이선균 조효정 부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지하 벙커 같은데 이제 콘돔이 막 꽂혀있던 그런 거, 그런 모든 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본능적인 그런 욕구는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표출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거 하나랑, 부자 부부의 그런 적나라한 섹스 씬이 저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왜 굳이 그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위선 떨고, 막 팬티 같은 것도 이제 집어들면서, 와, 이런 게 더 불결하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쌍스럽게 어떻게 걔네랑 똑같아지게 이런 거를 말을 하겠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내보내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들도 뒤에서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표출할 때는 다른 멜로 영화에서처럼 아름다운 섹스씬이 아니라, 배드씬이 아니라 굉장히 막 적나라하게 막 손에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약간은 저게 뭐지? 아름답지 않은데? 라는 느낌.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추할 수도 있는 그런 본능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내면의 어떤 본능을 수행할 때는 그렇게 다 추한 면들이 있다. 그 위선일 뿐이다. 이런 면도 암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허를 찌르는 게 부자들이 오히려 잘못한 게 아니라 가난한 니네가
거기에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기생하게 되면서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몰아내고 이런 거를 그냥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잔인한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목표가 생겼다 면서 막 그 집을 사는 그런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집을 사서 그날 아버지는 그냥 걸어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다 상상이었잖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안녕히 잘 계시라. 그러면서 앵글은 결국은 다시 지하, 이 반지하인 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앵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결국은 아직도 반지하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다. 영화에서처럼 정말 빰 하고 뭐 극적인 반전이 있거나 그러기 어렵다. 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진짜 현실감 있고 적나라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과 디테일한 하나하나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뭐 할 말은 되게 많은데 크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 정도.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더 디테일한 거는 댓글로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멜로 영화나 이런 거 제가 정말 추천하는 멜로 영화, 액션 영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